한국 기술력은 전부 거품일 뿐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이 독일의 기술력을 쫓아오려면 30년은 이르다.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품이라고 주장하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우연히 독일 정부에서 송출한 한국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영상을 시청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하이케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으로 현재 대학교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엄청난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름 독일 최고의 기술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아빠가 저를 한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독일은 유럽 최고의 기술 강국이고 아빠는 그러한 기술 강국에서도 최고로 알아주는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맡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독일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자존심도 없는지 멀쩡한 독일 대학교를 놔두고 한국 같은 알아주지도 않는 국가로 유학을 가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란 말인가요? 그러나 아빠는 제 진로가 공학 쪽인 이상 이젠 선택의 여지는 없다며 독일은 지는 해고 한국은 떠오르는 태양이니 저는 미래를 내다보고 반드시 한국으로 가야 한다며 거의 저를 강제로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고집을 부리거나 혹은 틀린 말을 하시는 법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런 존경스러운 아빠가 왜 자꾸만 한국행이라는 이상한 고집을 부리시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한국에 대한 울분의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러한 부녀 간의 갈등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아빠가 차량을 바꾸셨는데 그건 다름 아닌 한국의 현대 브랜드의 차량인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금방이라도 기절할 듯이 엄청난 혼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쯤 되자 저는 아빠가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아니, 독일이야말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는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가졌고 요즘 전 세계에서는 독일 차량을 구매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어떻게 아빠는 그런 완성도 높은 독일산 차량을 놔두고 한국 따위의 자동차를 구매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독일인으로서 그리고 예비 공학도로서도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결국 아빠에게 한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자존심도 없어요? 어떻게 세계 최고의 독일산 차량을 놔두고 현대 같은 이름도 없는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죠? 나름 독일을 대표하는 기술 연구원인 아빠가 한국산 제품을 구매하다니 정말 친구들이 보면 저희 가족이 파산을 해서 돈이 없어 한국산 차량을 샀다고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멍청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아빠는 독일 차량의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인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반성을 하는 척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아빠는 그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이케, 그렇다면 너는 왜 한국산 차량이 독일 브랜드의 차량보다 후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 너는 막연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뿐인 것 같구나. 모름지기 공학자라면 자신의 논리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단다. 물론 독일산 내연기관 차량은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는 내 주장은 사실이란다. 하지만 아빠가 구매한 차량을 좀 보렴. 이게 내연기관 차량처럼 보이니? 이건 전기차고 전기차 분야에서의 한국의 기술력은 단언컨대 전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어. 독일은 한때 내연기관 분야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지만 그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한 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았지. 이러한 안일함은 결국 기술 정체라는 악수를 만들어냈고 냉정하게 독일 브랜드의 전기차 기술력은 경쟁력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한국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차량의 기술력을 빠르게 올렸을 뿐더러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전기차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결국 독일을 아득히 뛰어넘는 기술력을 가지게 되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지. 그런데 독일 입장에서 더 암울한 점은 한국은 단순히 독일의 기술력을 능가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몇 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벌려놓으며 그야말로 독일은 눈 떠보니 기술 후진국쯤으로 회귀해버린 셈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일단 한국의 고급 배터리 기술만 보더라도 독일은 흉내조차 못 내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와 같은 기업을 필두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 한국 배터리 기업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등 글로벌 대기업에도 첨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지. 즉, 한국은 경쟁에서 뒤처진 독일뿐만 아니라 경쟁 상대인 미국의 기술력조차 능가했고
미국도 한국의 공급망 없이는 전기차를 생산조차 불가능한 그야말로 한국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 한국은 리튬이나 코발트와 같은 중요 원자재 매장량이 거의 없음에도 그저 기술 혁신과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만으로 배터리 산업을 지배하게 되었거든. 이는 방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지만 아무리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도 한국산 배터리 성능을 좀처럼 따라잡지 못하는 중국과 비교되며 한국인들의 천재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지. 그렇다면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 다음 미래 먹거리 산업은 배터리라고 하지만 과연 독일은 이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독일의 배터리 혁신은 실패했고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의 배터리 공급업체에 의존해 있는 게 현실이야. 특히나 독일은 저가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산 배터리는 성능도 형편없고 무엇보다 안정성 면에서 전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과열로 인해 폭발하기 일쑤지. 이건 한국 배터리가 사용된 전기차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야. 현대 아이오닉 5만 해도 단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되어 최대 614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전기차 운전자의 고질병인 주행거리 불안을 크게 줄여주었거든. 반면에 중국산 배터리는 충전 속도는 한국산에 비해 3배나 오래 걸리지만 주행거리는 한국산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 형편없는 수준을 보여줄 뿐이지. 안정성은 또 어떻고? 심심하면 과열로 폭발하는 중국산 배터리와는 반대로 한국산 배터리는 혁신적인 냉각 시스템과 열 관리를 통해 안전을 우선시하여 과열이나 화재 위험을 대폭 줄였거든. 실제로 첨단 열 관리 기능을 갖춘 현대 코나 EV는 미국에서 진행된 안전 테스트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지. 그야말로 한국은 이제 기존의 기술 강국의 훈장을 쥐고 있던 독일의 손에서 훈장을 완전히 빼앗고 자신들은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기술 강국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거야. 그리고 언젠가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면 한국은 그 막대한 이익을 독차지함으로써 그 즉시 유럽 전체를 먹고 미국과도 견줄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겠지. 하지만 한국은 늘 그래왔듯이 이러한 대성공에도 절대로 안주하려 하지 않을 거야. 이들은 특유의 천재성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이고 결국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겠지. 한국의 이러한 저력을 보면 꼭 예전의 독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독일 또한 기술력 발전을 모토로 삼아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거든. 그러나 그러한 혁신은 정체되었고 이제는 한국이라는 신흥 강자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 거야. 하이케, 너라면 이런 독일산 전기차를 구매하겠어? 독일산 차량은 이제 더 이상 100% 독일인들이 만든 게 아닌 차를 뜯어보면 중국산 부품이 태반으로 이젠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어. 그러니 하이케, 내가 진정으로 훌륭한 공학자가 되고 싶다면 이젠 현실을 인정하고 겸허한 자세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단다. 독일이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거든. 아빠의 말씀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엮이면 안 좋은 일들만이 벌어진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독일이 그런 중국과 엮이는 처지가 되었다는 말인지 저는 도저히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배터리 등의 기술력은 분명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독일은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선보이면 될 문제 아니냐며 거의 따지듯 물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을 지으실 뿐이었고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하이케, 안타깝게도 독일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에 잠식당하고 있어. 잘 봐.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양방향 충전 및 자율주행 기능과 같은 첨단 스마트 기능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지. 반면에 한국 전기차는 이러한 양방향 충전이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현대와 기아 전기차는 이미 V2L 기능을 제공하여 차량이 외부 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거든. 그러나 독일 전기차에는 이러한 기능이 전혀 없지. 이뿐만이 아니야. 한국은 AI 분야에서 막대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국가로 이를 기반으로 한국산 브랜드들은 AI 기반 운전자 지원,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첨단 기술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그러나 독일은 여전히 기본적인 AI 기술조차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 정체야말로 독일 브랜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름 돋는 점이 무엇인 줄 아니?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직 통합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달성했고 자체 배터리 및 부품 생산을 통해 효율적인 조립 공정을 구축해냈다는 거야. 즉, 한국은 이러한 효율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대의 고품질의 기능의 전기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지. 일례로 현대 아이오닉 5는 경쟁 모델인 아우디 Q4 e-tron보다 $10,000나 저렴하지만 성능이나 기능은 현대 쪽이 압도 우위를 가져가고 있어. 그런데 도대체 누가 아우디를 구매하겠어? 만약 어떤 가게에서 카카오가 듬뿍 들어간 초콜릿을 $1에 판매하는데 옆 가게에서는 중국산 인공색소와 설탕만이 잔뜩 들어간 저질 초콜릿을 $2에 판매한다고 생각해봐. 하이케, 너는 어느 가게에서 초콜릿을 구매할 거야?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고 결국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고만 있던 독일은 지속적으로 효율성에 대한 노력을 해온 한국에 완전히 짓눌리게 되었다는 거야. 이쯤 되자 저는 더 이상 아빠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은 건 자존심만이 되어 반박을 위한 반박만을 할 뿐이었죠. 아빠,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초콜릿을 비교하는 것도 전혀 맞는 비유가 아니라고요. 한국 브랜드와 독일 브랜드는 그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 수준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둘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독일은 수십 년간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고 소비자들은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독일 브랜드를 신뢰할 거예요.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냉정하셨습니다. 아빠는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시더니 이내 상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이케, 브랜드 이미지를 쌓는 건 어렵지만 이미지가 훼손되는 건 정말 한순간이란다. 한국 브랜드는 모든 부품과 기술력을 자체 개발하지만 독일 전기차는 기술력이 없어서 중국산 저가 배터리와 부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잖니? 결국 한국 브랜드는 신뢰성과 높은 재판매 가치를 인정받아 국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최고 순위를 차지하며 기존의 독일의 자리를 꿰찬 지 오래란다. 그러나 독일은 지속적인 중국산 부품의 폭발 사고로 인해 내연기관으로 얻은 이미지를 전부 다 깎아먹고 독일 브랜드 하면 연상되는 게 중국일 정도로 처참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지. 즉, 한국 브랜드는 독일 브랜드의 파워를 넘은 지 오래고 이게 바로 아빠가 한국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한 이유란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아무리 보수적이고 독일 브랜드만을 구매하는 독일인들일지라도 5년 내로 한국산 브랜드의 압도적인 면모에 결국 고개를 돌릴 것이고 독일 고속도로는 전부 한국산 차량들로 채워지게 될 거야. 기술력은 애국심을 이기거든. 실제로 매우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독일인들은 아직도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차량을 선호하기 때문에 독일 내의 한국산 차량 점유율이 낮아 보이는 거지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국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로 유명한 독일에서도 현대 코나, 기아, 니로와 같은 한국 전기차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현대 아이오닉 5도 폭스바겐 전기차 모델을 압도하고 있거든. 자동차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한 독일이 이 정도인데 다른 국가들은 오죽하겠니? 이제 한국에겐 고공행진만이 남아있는 셈이고 아빠는 이 나라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상상조차 안 된단다. 그러면서 아빠는 이런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늙어빠진 독일의 인생을 베팅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반드시 한국 유학을 떠날 것을 강요했는데요. 결국 저는 그런 아빠에게 학을 떼며 도망쳐 나올 뿐이었습니다. 독일이 잘하는 분야는 전기차 분야뿐만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전기차만을 고집하며 자꾸만 한국을 과대평가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정부 대변인의 연설을 송출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부 대변인은 미국의 중국 제재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들이 중국 제재에 동참하길 원하므로 독일은 더 이상 중국과의 협력이 어려워졌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독일은 중국산 저렴한 부품에 대한 공급망을 잃어서 전기차 등의 각종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이 저하될 거라며 울상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정부 관계자는 독일은 이제라도 한국의 연구개발 모델을 따라해서 한국에 내준 기술 강국의 지위를 되찾아와야 한다는 믿기지가 않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명백히 독일의 기술력이 한국의 진작에 압도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었기에 저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정부조차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다니 저는 그간 우물한 개구리일 뿐이었던 거거든요. 결국 저는 패닉에 빠져 돌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파악하는 거였죠. 사실 저는 독일인으로서 기술 강국의 지위를 빼앗겼다는 데서 나오는 열등감에
돌연 한국행을 결정한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한국의 꼬투리를 잡아 한국의 열등한 면모를 포착하겠다는 못된 심보를 가지며 한국행을 강행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뚱한 표정을 지으며 공항을 이리저리 살펴볼 뿐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두리번거리던 저는 이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웬 공항 부스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여있길래 뭔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여행의 편의를 증대시켜줄 수 있는 임대 스마트폰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한국은 그 어떠한 보증금도 없이 스마트폰을 대여해 주었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의 충격적인 행보에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한국인 공항 직원에게 이건 미친 짓이라며 항변 아닌 항변을 하자 직원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답변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글쎄요, 사실 이러한 임대폰 서비스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했으나 단 한 명도 임대 스마트폰을 훔치거나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임대 스마트폰 대여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기능이 거의 없는 저가형 스마트폰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스마트폰으로는 한국을 100% 온전히 즐길 수가 없거든요. 한국은 스마트폰으로 결제와 각종 예약, GPS를 통한 미화 추적, 건강관리 등 삶 전반에 걸친 모든 부분을 처리하므로 고성능의 스마트폰이 필수죠. 지금 보니까 당신의 스마트폰도 저가형 모델 같은데 원하신다면 임대 스마트폰을 대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보증금을 맡기지도 않았음에도 이러한 삼성의 최신 기종 스마트폰을 훔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여행 만족도를 위해 스마트폰 대여 사업을 실시하는 한국의 놀라운 배려심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객 배려야말로 한국 브랜드들이 이윤 추구와 비용 절감에만 미쳐있는 독일 브랜드를 짓누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었죠. 아마 이번에 한국의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을 체험한 외국인들은 다음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기회가 있을 때 더 익숙한 삼성 브랜드를 선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삼성 스마트폰을 대여하게 되었고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삼성과 같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 브랜드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고 가난해진 독일인들은 그저 저가형 스마트폰만을 구매할 뿐이거든요. 하지만 기술 강국 한국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글로벌 브랜드인 삼성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고급형 스마트폰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니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시민의식도 훌륭한 국가면 이런 배짱 좋은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건가 싶어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두려운 점은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대여받은 임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공항택시 호출 앱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앱을 통해 외국인 전용 택시까지 호출할 수 있었기에 저는 이러한 흥미로운 기능을 한번 이용해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마치 운명처럼 제게 배정된 자동차는 다름 아닌 한국의 현대 전기차인 거 아니겠어요? 저는 택시조차 비싼 전기차로 운행할 정도면 한국은 대체 얼마나 부자 나라인 건가 싶어 당황하면서도 아무튼 이건 한국 전기차를 직접 경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한국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기차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좌석에는 별도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스크린은 실시간 GPS 기능을 지원하여 거쳐가는 지역의 명소나 안전 팁에 대한 자세한 여행 가이드를 제공했는데요. 심지어 이 전자 스크린은 AI 시스템을 통해 도착지 근처의 행사 일정을 소개해준다거나 독일인들은 어떤 곳을 주로 방문하는지 등을 알려주며 그야말로 하나의 관광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전자 스크린을 통해 얻은 정보를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으려고 시도했는데 저는 분명 데이터를 구매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문제없이 정보를 전송받고 인터넷 검색까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인터넷을 연결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이 택시가 귀신이라도 들린 택시인 건가 싶어 화들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제 당황해하는 모습을 본 한국인 택시 기사는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정보를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외국인 손님들은 하나같이 놀라시더라고요. 한국의 공항 택시는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있고
자세히 살펴보면 휴대폰 충전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외국의 차량에서는 와이파이가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없나 본데 한국은 택시부터 해서 웬만한 대중교통에는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가 제공되므로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렇듯 무료 와이파이가 어디에서나 공급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상황이란 말인가? 독일에서는 이러한 무료 와이파이는커녕 데이터조차 잘 안 터지는 곳도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인프라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는 듯 더욱 기가 막힌 모습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저는 전자 스크린을 조작하며 택시 실내 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었고 음악 등을 설정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외국인 택시에서만 시범 운영하는 기능으로 한국은 고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점차 모든 택시에 이러한 승객 맞춤 기능을 확대할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독일에서는 비싼 택시 요금에 비해 서비스는 무척이나 형편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택시 기사들은 승객들을 태우고도 멋대로 담배를 피운다거나 하며 저질스러운 행동을 일삼고 있거든요. 독일인들은 하나같이 그건 전부 난민 출신 택시기사의 만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저는 난민이나 이민자 출신이 그 정도로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국의 최첨단 택시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능들을 구경했고 이러한 택시의 기능 중에는 관광객에게 최적화된 AI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경치 좋은 경로를 선택하거나 이동 중에 랜드마크를 들를 수 있는 옵션까지 존재하더라고요. 이러한 기능은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더욱 많은 주행거리를 가져가면서 택시 요금을 더 받을 수 있고 승객 입장에서는 더욱 만족스러운 여정을 보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이익을 보는 천재적인 기능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아빠와 더불어 독일 정부 대변인까지 나서 한국을 극찬했던 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 보였죠. 그런데 이러한 감탄도 잠시 갑자기 택시 내부에서는 소름 돋는 경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설마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독일 차량처럼 갑자기 제멋대로 차량이 터지기라도 하는 건가 싶어 공포에 질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택시 기사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정말 상상치도 못한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택시는 차량 내부에 AI 기반 카메라가 운전자의 눈 움직임이나 자세 및 표정을 모니터링하여 피로나 주의산만의 징후를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거나 불편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차량은 실시간 알림을 울리며 경고하거나 혹은 자율주행 모드로 들어가 위기에 빠진 운전자 대신 차량을 운전합니다. 당연히 저는 졸음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만성적인 허리 통증 문제가 있어 자세가 잠시 불안정했고 그래서 알림이 울린 것 같네요. 놀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까지 방지하는 말도 안 되는 국가였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저는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를 구원할 슈퍼 히어로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구현해낼 수 있던 건지 저는 이런 기술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내는 한국인들의 뇌구조를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최첨단 차량 기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인프라마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에서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도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의 고속도로는 타이어 소음을 줄여주는 소재가 주입된 소음 감소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있었고 주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주고 있기에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던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은 자동차 강국이니 고속도로 인프라도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소음 감소 도로는커녕 군데군데 구멍이 난 아스팔트가 보수 없이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속도 제한이 관대한 도로에서는 소음 때문에 도저히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마저 독일을 압도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바로 한국의 AI 기반 감시 드론이었습니다. 저는 웬 고속도로 한복판에 드론이 날아다니길래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 벙찌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고속도로 드론은 사고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을 파악하고 교통 흐름까지 모니터링하며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전송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 택시 기사는 이러한 드론이야말로
한국의 고속도로가 늘 새 것처럼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라며 자신의 조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내비쳤죠. 심지어 이러한 드론은 인적이 드문 고위험 도로에서의 고장이나 응급 상황 발생 시에도 출동하며 야간에 운전자가 도로에서 발이 묶일 경우 우선적으로 필수 물품을 전달하거나 주변 지역을 밝히면서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이젠 놀라기도 지쳐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자부심이 넘칠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 살면서 처음으로 제 조국인 독일이 부끄러워지기까지 했죠. 독일인인 제가 한국을 얕잡아 봤던 건 그야말로 주제도 모르는 바보 같은 짓이었거든요. 이 택시는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지능형 교통체계와 AI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합해서 건설 구역이나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구역, 그리고 악천후와 같은 도로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인식했고, 결국 택시는 근처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최적의 경로로 우회하여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마법 같은 여정을 직접 경험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은 독일을 진작에 뛰어넘었고 또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무시무시한 나라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아빠의 한국 유학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한국은 분명 압도적인 선진국이었고 이런 나라에 합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추락해버린 독일 기술 산업처럼 함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